24. 일어서는 산. 뭐야? 뭐야? 아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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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수아비들이 팔 벌리고 선 들녘에 새 쫓는 소리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넓은 들판에서 메아리 없이 사라지는 그 소리들은 쉬어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7, 8월 농사가 더위와의 싸움이라면 9월의 농사는 참새떼와의 싸움이었다. 새 쫓기가 시작되면 농가의 아이들은 사내와 계집애의 구별 없이 들판으로 내몰렸다. 형제간이 많지 않은 집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기가 예사였다. 부모네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결석을 시켰고 아이들도 책보 대신 보리밥 덩이를 싸들고 사립을 나서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학교에서도 새 쫓기는 당당한 결석 사유로 통했다. 농가에서 농사는 모든 것에 우선했고 특히 소작농에게서는 쌀을 한 톨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배움도 뒷전으로 물려야 했다. 참새 때의 극성스러움은 어른이든 아이든 짜증나게 했고 화나게 했고 끝내는 지치게 만들었다. 참새 때는 아예 처음부터 허수아비는 우습게 알아 그 위에 올라앉아 쉬는 판이었고 사람들이 목젖이 떨리도록 질러대는 소리도 날이 지나감에 따라 무서워하지 않게 변해갔다. 소리만 질러서는 날아가지 않아 논두렁을 뜀박질해야 했고 쉬어버린 목소리만으로는 모자라 못쓰게 된 양철통을 두들기거나 돌팔매질을 쳤다. 그러나 영악해질 대로 영악해진 참새떼들은 높게도 날지 않고 빙그르르 선회해서 한두 마지기 건너 옆론으로 내려앉고는 했다. 그래도 소리보다 효과적인 것이 돌팔매였다. 하필이면 중도 들판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철길은 한철 새 쫓기가 지나고 나면 진목 사이에 자갈이 편하게 줄고는 했다. 추수가 끝날 무렵이면 을의 철도 인부들이 수동식 수리차에 자갈을 싣고 다니며 보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철길에 가까운 논에서 벼베기를 하던 농부들은 헤헤, 우리 땀새 생짜배기 고생을 하는디 영판 미안시럽소이. 소리쳐 말했고 괜찮아요. 요리 일거리 맹글어준께 우리가 월급 타먹고 사는 것 아니겠소? 철도 인부들이 웃으며 대꾸했고 그들은 서로 일손 쉬는 시간을 맞춰 막걸리 한 사발이나 담배 한 대라도 나누었다. 철길의 자갈이 돌팔매질로 쓰인 것은 그 독한 일본 순사도 극성맞던 일본 여군들도 막지 못했던 일이었다. 올해의 새해보기에는 유난히 아이들이 많이 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어른들은 이 집 저 집 모여앉는 일이 잦아지고 떼지어 읍내로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던 것이다. 후야, 후야. 아이고 매, 저 문딩이 같은 참새들. 사람 애를 어찌 요리 태울까이. 계집아이는 소리치며 논두렁을 뛰다가 멈춰서 발을 굴렀다. 계집아이의 안타까운 눈길은 유연하게 휘돌며 옆론으로 내려앉고 있는 참새떼에 박혀 있었다. 마지막 남은 돌을 던진 것인데 새떼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도로 자기네 논으로 옮겨 앉았던 것이다. 계집아이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 보았다. 흙대가 묻은 두 손에는 땀만 진득하니 차 있을 뿐 돌은 쥐어져 있지 않았다. 인자 어쩔까? 계집아이는 해를 올려다 보았다. 서쪽으로 기울기는 했지만 해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새떼는 땅거미가 질 무렵까지 날아들기가 예사였다. 그때까지 새를 쫓으려면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돌은 5개는 더 있어야 했다. 복남이한테 있을란가? 계집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복남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야가 어디 갔을꼬? 계집아이는 선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며 복남이를 찾았다. 새는 안 쫓고 메뚜기를 잡느라고 정신을 팔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래도 복남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맞아, 낮잠 자는지도 몰라. 계집아이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척도 없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점심을 먹고 나서 가끔씩 스쳐가는 바람을 쐬고 앉아있으면 을에 그 바람결 같은 졸음이 밀려들고는 했다. 그 아슴하기도 하고 달치근하기도 하고 묵지근하기도 한 졸음을 이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졸음이 오면 일어나야 했다. 일어나서 소리치며 논두렁을 뛰어 졸음을 이겨내야 했다. 그건 집을 나설 때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르는 말이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가 잠이 들어버리면 반나절은 참새떼에게 밥상 차려주기가 십상이었다. 낮잠이 들었다가 부모들한테 들키는 날에는 눈에서 불똥이 튀도록 귓삼을 얻어맞거나 머리카락을 휘어잡혀 패대기 쳐지기가 일쑤였다. 낮잠을 자는 아이는 자기네 부모한테만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옆을 지나가는 아무 어른한테나 깨워 일으켜져 정신이 확 돌아오도록 생야단을 맞았다. 아, 네 집 아들이냐? 어? 당장 너가 아버지 엄니한테 일러 혼바람을 내야 쓰겄다.
어른들의 이 말 앞에서 아이들은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들어 잘못을 빌었다. 아이들은 남에게 야단을 맞아도 고가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야단을 친 어른들도 그 아이들 부모에게 이르는 일은 없었다. 복남아! 복남아! 짧은 삼배 치마를 팔락거리며 계집아이는 논두렁을 뛰기 시작했다. 흑갈색으로 그을린 다리는 너무 여위어 두루미 다리처럼 가늘고 길어 보였다. 계집아이는 유동수의 딸 옥자였다. 얼려, 밤중에 자대 깨우고 있네. 옥자는 잠자는 복남이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과 함께 코로 새는 헛웃음을 흘리며 얼굴을 하늘로 돌렸다. 기둥을 4개 받고 가만히 떼기를 걸쳐 햇빛막이를 한 크지 않은 그늘에 내 활개를 펴고 잠이 든 복남이는 가랑가랑 코까지 불고 있었던 것이다. 옷을 걸치지 않은 배 위로 개미 한 마리가 한가하게 기고 있었다. 잠도 만나게도 잔다. 쪼그려 앉은 옥자는 잽싸게 개미를 잡아 멀리 던졌다. 그래도 복남이는 아무 느낌 없이 자고 있었다. 야, 복남아,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어깨를 흔들었지만 복남이는 옥자의 팔을 내치고 짭짭 입맛을 다시며 옆으로 돌아 누웠다. 옥자는 그런 복남이를 향해 눈을 흘겨대며 입술을 삐죽했다. 그리고 다부지게 다가앉더니 아까보다 세게 복남이의 어깨를 흔들며 목소리도 높아졌다. 야, 이 모심애야, 싸게 일라. 싸게. 저그 너가 아버지 온다, 아버지. 꼭 거짓말처럼 복남이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어디? 잠이 그대로 담긴 벌건 눈을 흡뜬 복남이는 정신을 바로잡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그 모양을 보며 옥자는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웃었다. 그때서야 거짓말인 것을 안 복남이는 이 미친년아, 어제 연병 지랄이여. 소리치며 벌렁 누워버렸다. 너 시방 누구 보고 욕하고 지랄이냐, 싸가지 없이? 나가 무담시 거짓말하냐? 좋은 말로 깨와도 안 일란게 거짓말이었지. 나야 깨와줬은께 이제 네 맘대로 다여. 잠 뽕 빠지게 잠수로 농세 다 망치든지. 참말로 너가 아버지한테 들켜갖고 귀창 터지게 귀싸대기를 맞던지. 좋은 일 해주고 욕을 얻어먹은 옥자는 그만 화가 치밀어 바락바락 악을 썼다. 복남이는 나이도 1살 아래고 학년도 한 학년 아래였던 것이다. 소리 지르지 마루. 나가 잘못 효승께로. 복남이가 일어나 앉으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듣기 싫여. 잠이나 뽕 빠지게 뽀자제 몰라고 일어나 주딩이 까냐? 옥자는 토라지며 획 돌아섰다. 나가 잠이 안 깨서 못 떠멀리고 한 소리지. 그것이 어디 참말이 간디? 나가 잘못 효단께로. 가까이 다가선 복남이가 옥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옥자는 마지못한 듯 돌아서며 문딩이 그리 넋 빼고 자다가 참말로 너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뭐 어쩌려고 그냐? 눈을 흘겼고 참말로 양쪽 귀다 귀창 빵꾸 나쁠라고? 요새 우리 아버지는 논땀새 속 터지는 판인데 들키면 그 화풀이 다 받게 돼야. 복남이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논땀새 속 터지기야. 우리 아버지도 똑같지? 읍내 나간 일 어찌 돼였는지 모르겠다. 옥자가 한숨을 푹 쉬었다. 둘이는 나란히 앉았다. 요거 무고 아까 애껴놓은 것이잖요. 옥자는 복남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복남이의 손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개떡이 들려 있었다. 옥자는 금방 이빨 사이사이에서 신침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복남이가 거무스름한 개떡을 반으로 잘라 옥자에게 내밀었다. 나 너무 많다. 네가 더 묵어라. 옥자가 개떡을 받지 않고 도리질을 했다. 아니요. 똑같아. 요것 봐. 복남이가 두 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알어. 그래도 네가 더 묵어. 니놈 기운이 씨야헐 남장께로. 아니요. 둘이 똑같이 묵어도 네가 나이도 많은 게 더 배고플 참인데 나가 더 무겁불면 어쩌라고. 알겠어. 있네. 옥자는 자기 몫의 개떡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반의 반쯤을 떼내서 복남이 앞으로 내밀었다. 더 묵으라. 아니란 게. 나고 싫어. 나보고 많이 묵으란 것이냐? 아니요. 그것은 참말로 아니요. 옥자는 단발머리의 끝이 번갈아가며 콧등을 스치도록 고개를 회회 저어대고는 그냥 나 맘이 죽어 잡은겨. 따직하게 말하며 복남이를 바라보는 옥자의 눈길은 그지없이 따스했다. 그러면 반만 묵을겨. 복남이는 씩 웃으며 옥자가 내밀고 있는 개떡 쪽을 다시 반으로 잘랐다. 쪽간씩 천천히 묵어. 옥자가 말했다. 잉. 둘이는 개떡을 먹느라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후제 어른이 되면 죽어도 농사 안 질겨.
복남이가 불쑥 말했다. 개떡은 이미 먹어치우고 없었다. 무슨 소리다냐? 글먼 뭘 먹고 살게? 옥자가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복남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장시할 것이오. 농사짐은 나도 아버지 맹키로 가난하게 살고 지주한테 찾아다니면서 빌고 속 태우고 할 것인께. 그려, 좋은 생각 켰다. 나도 농세꾼은 징어다. 장사는 무슨 돈으로 할 거냐는 말이 금방 나가려고 했지만 복남이의 대답이 막힐까봐 옥자는 말을 바꾼 것이다. 인자 3학년인 것이 별 숭한 생각 다 하고 그러네. 저것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서 그런가? 일만 죽도록 헌주로 가난한 농세꾼이 시름스러움도 나는 못 해본 생각인데. 옥자는 복남이가 철이 닿은 총각인 듯 싶어서 엽는지를 했다. 장시여서 돈 벌어가고 논을 백마지게 살란다. 복남이가 힘이 잔뜩 들어간 눈길을 들판에 꽂은 채 말했다. 백마지기? 옥자는 숨을 들이켜다 멈춘 표정으로 복남이를 쳐다보다가 어깨를 늘어뜨리며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냐. 너그 아버지가 질도 좋아함수로 벌렁벌렁 춤추겄다. 힘없는 웃음을 흘렸다. 열마직이라면 모르겠는데 백마직이라는 말이 힘 빠지게 했다. 그려 나가 기용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원 풀어드릴게요. 복남이는 입심 좋은 김종현의 아들이었다. 그리 되면 좋지. 근데 읍내 나간 일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옥자는 아까 한 말을 되씹으며 또 한숨을 푹 쉬었다. 지주들은 다 도적놈들이오. 우리 것이 될 논을 어째 너한테 폰다고 지랄이오 지랄이? 복남이가 벌떡 일어서며 돌팔매질을 했다. 돌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참새떼가 화르르 날아올랐다. 몸에 탈났네. 3살간이라고 참새만 좋은 일 다 시켰다 복남아. 네 자갈 남은 것 있냐? 이 여그. 복남이가 내민 손바닥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달랑 놓여있을 뿐이었다. 오메 어쩌구나. 해는 안직도 많이 남았는디. 옥자가 울상이 되었다. 그냥 소리 지르면서 쫓아댕겨야지 어째. 복남이의 퉁명스러운 말이었고 옥자는 자기네 논 쪽으로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벌써 며칠 전에 유동수, 김종현, 서인출은 마름 오동평에게 불려가 그만 숨길이 막힐 것만 같은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지주 윤씨네가 마땅한 작자들을 찾아 논을 팔아넘기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돈만 생각하고 연고 없는 사람들에게 넘기느니 기왕이면 인연 맺고 있는 자긴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인정상 의리상 피차간에 좋은 일이라 미리 알리는 것이니 뜻이 있으면 나서보라는 것이었다. 목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 장리변을 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건 송씨와 오동평 사이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일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마침내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지주들이 상습적으로 써먹어온 강매 방법이기도 했다. 논값은 논값대로 다 받고 현금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돈놀이까지 하자는 것이 지주들의 속셈이었다. 소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가 바뀌어 버리거나 딴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지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명의를 바꾼다는 것은 농지개혁을 당하지 않을 범위 안에서 논을 갖지 않은 사람들 앞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었고 논을 팔아 넘기는 경우에는 사들이는 사람들 거의가 농지개혁에 저촉될 필요가 없는 자작농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은 소작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분배 기득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논을 강매하는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소작인들의 입장이었다. 돈 없이도 당장 자기 명의로 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앞의 두 방법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5분화 되는 논값의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노릇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었고 이자에 치여 본전은 갚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본전 독촉을 받게 되면 꼼짝없이 논을 되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어떻게 되어갈 농지개혁이든 간에 농지개혁이 눈앞에 닥쳐와 있는 형편인데 그런 악조건으로 논을 떠맡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김종현과 서인출은 윤시내에 100여 명이 넘는 자긴들을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행동을 같이 하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입에 당긴다고 감 많이 먹어대는 식으로 논을 떠맡은 다른 지준의 자긴들이 덜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행동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첫째, 논을 사들이겠다는 태도로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배 우선권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둘째, 농지개혁이 어차피 유상몰수 유상분배인 바에야 분배 우선권을 언제 빼앗길지 모를 위험을 면할 겸 해서 매매 조건을 일괄적으로 타결해 나가 적당한 선에서 사들이자는 것이었다. 그 매매 조건의 조정으로는 첫째, 논값은 시세에 맞추되 일시불이 아니라 5년간 분할로 하고
이자는 2부로 하여 매년 갚을 본전에 한해서만 물기로 한다. 둘째, 모든 조건은 첫째와 같고 분할만 3년으로 한다. 셋째, 농값은 시세에 맞추어 일시불 하되 이자는 2부로 하고 본전 상환 기한을 10년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단계적으로 제시해가며 최선을 다해 시간을 끌어가기로 한 것이다. 입심이 좋은 데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김종현이 자연히 대표격이 되었고 유동수, 서인출에다가 다른 동네에서 2사람이 보태져 5사람이 윤씨네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 마름 오동평을 무시해버린 것은 자기네들의 뭉쳐진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고 서로 얼굴을 마주대함으로써 말고리를 만들어가며 타협의 실마리를 풀고 시간을 끌어갈 수 있는 데까지 끌어가려는 것이었다. 저희 자긴 놈들이 마다님 분부 전해 듣고 다 그리 헐맘이 있어서 저희 다섯이 대표로 뽑혀 이리 찾아뵙는구만이라. 송씨를 대하고 김종현이 내놓은 첫 마디는 이랬다. 그는 넉살 좋게 난데없이 마나님 분부를 찾아가며 상대방 기분을 발라 맞추고 있었지만 실은 자기네들이 한 덩어리로 뭉쳤다는 사실을 은근히 내비치는 것이었다. 대표? 오서방은 모르는 사람인데? 턱 끝을 치켜올린 송씨가 깔아보는 눈길로 던진 말이었다. 야, 모든 일을 동평 아재를 통하기로 돼 있는 것이야 다 알제라. 헌디 그것이야 농세일에 속하는 것이구라. 요번 일은 농세일이 아니라 농지 소유권이 왔다 갔다 오는 중대한 재산 문제인데 마름이 세중간에 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만이라. 아 그러고 마름이 세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는 시일만 지일지 늘어지기도 하고 또 무슨 야류가 생길란지도 모르고 해서 당사자들이 만내는 것이 질이라고 생각했구만이라. 아니, 눈을 사들일 맘이 있음사 사들이면 될 일이지. 당사자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소리요? 송씨는 내치듯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자기들의 속셈을 간파했던 것이다. 야, 논을 사고 포는 일이야 소작을 띄고 붙이고 하는 일하고는 영판 달부지라. 논을 사고 포는 일이야 장에서 물건을 사고 포는 일하고 같은 게 서로가 좋아지게 흥정을 해야 지값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서로 사고 팔고 혀지는 것 아니겠는가요. 그것이 순서고 순리라는 생각이 드는구만요. 김종현은 침착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송씨의 감정은 벌써 뒤집어지고 있었다. 저 천한 것들이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어디다 대고 흥정이요, 흥정이? 그러나 송씨는 감정을 꾹 눌렀다. 젊은 놈의 말이 영 틀린 것이 아니다 싶었고 더구나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이 그야말로 소작을 떼고 붙이고 하는 것처럼 당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헛배짱 부리다가 농지개혁당해 재산 억울하게 잃는 것보다야 천한 것들하고 흥정을 해서라도 재산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다. 나가 장돌뱅이가 아닌데 흥정이다 못이더는 쌍스런 말은 내들 말어? 기왕지사 생판 모르는 놈들 손에 남기느니 자긴들 손에 남기기로 한 마당에 조금 더 인정 못 쓸 것도 없은께 어째도란 것인지 말해보소? 송씨는 마음을 잔뜩 공그렸다. 아이고 맨 마나님 그리 말씀해 주신 게로 아줌찬이 또 아줌찬이구만요. 김정현은 정말 고마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어조로 말하며 넙죽 절을 하고는 자긴 놈들이 마나님 뵙기 전에 어쩌 그럼 을매로 해도라고 허자 허는 입을 맞출 수 있간디요. 시상이 지아무리 변이여 양반 쌍놈이 없어지고 인자 농지개혁까지 되어불면 지주고 자기네고도 없어진다 효도 지돌이사 그런 늦자고 없고 싹수머리 없는 짓거리사 못하는구만이라. 이족지 입고산 은혜가 을맨디 그런 짓거리 혀서 쓰간디라. 오늘 요리 찾아뵌 것이야 바로 그 고마우신 말씀 들을란 것이었구만요. 그 말씀 들었은 게 인자 핑하니 돌아가서 자긴들 모다 모이고 혀서 일을 한 몫에 깨끗하니 끝내게 해갖고 며칠 새 세시로 찾아뵙겠구만요. 청산유수로 말을 끝냈다. 알았네. 그래서 말을 듣는 동안 긴장이 다 풀린 송씨는 흡족한 기분으로 말했다. 그들 다섯은 공손하게 인사들을 하고는 송씨 앞에서 물러났다. 저것이 똑똑하게가 예살 것이 아니시. 저리 야물딱진 것이 어찌 빨갱이물은 안 들었을꼬. 어쨌거나 소작질에 묻기는 아깝다. 송씨는 김종현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하고 있었다. 아 어찌된 일이다냐. 저때 좋고 내놓기로 한 건 까보고 풀었냐. 윤신의 대문을 나서자마자 유동수가 책망하듯 물었다. 아이고 성님 자다가도 물으면 또록또록하니 답하도록 챙기고 있어. 나가 어찌 그랬냐 하면 고 늙은 거 만보를 딱 짚어본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기게 생겼습니다. 그것이야 지가 몸 달았다는 표식인데 우리가 뭘라고 다급하니 조건 내걸어라. 그것만 살짝하니 끌어당겨 놓고 우리야 며칠이라도 더 버는 것이 이문인디라. 그렇지 않느냐는 듯 김종현은 비식 웃으며 꽁초를 꺼냈다. 듣고 본게 네 말이 옳여.
아따, 우리 종현이 찰방지다. 유동수가 환하게 웃으며 김종현의 어깨축지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14일 목포 형무소가 파옥되어 350여 명이 탈출해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탈옥수들 거의가 제주도 4.3 사건 연루자들이라고 했다. 그들이 산줄기를 타고 지리산으로 도주할 것이 뻔하니 중간 지점에서 경계를 강화해 한 놈이라도 더 잡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어제 바로 연대본부로부터 소식을 받았고 오늘 다시 신문으로 확인을 하며 백남식의 심사는 뒤틀리고 있었다. 이봐 백중희, 경계 철저히 하라고. 진급 앞둔 저지에 지난번 같은 일 또 일어나면 정말 곤란해진다고. 연대 참모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연대 본부의 전화는 목포 소식을 전해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 백남식은 기막히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 사건이 이렇듯 불신당하는 계기가 되다니 지난번 일을 생각하며 그는 다시 이빨을 갈아야 했다. 그 일은 생각할수록 분하고 안타까웠다. 그놈들이 터널 저쪽에서만 일을 저질렀어도 자신은 깨끗하게 책임을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새끼들이 9월에 총선거를 하자느니 9월이면 박헌영이가 내려와 남쪽 정권을 세운다느니 하고 떠들어댄 소리는 엄포가 아니라 사실이란 말인가. 유격된 지 빨치산인지를 내려보내 태백산맥 줄기에다 투쟁 거점을 확보하고 지리산에 새로 사령부가 생겼다더니 여기 야산대까지 겁 하나 없이 군수품 실은 열차를 습격해대면 맹렬하게 나오고 있으니 이런 게 다 그놈들이 말한 9월 대공세라는 것인가. 이 새끼들이 이 지랄 발광을 치어대는데 우리 쪽은 도대체 뭐라고 자빠졌는 거야. 병력 보충을 시켜줘야 빨갱이를 때려잡든 빨치산을 때려잡든 할 거 아닌가. 병력만 더 있다면 그놈의 사건도 미리 막아낼 수 있었지. 빌어먹을. 읍내 안쪽이나 근근히 지켜대는 현재 병력을 가지고 무슨 재주로 진트제 터널까지 지켜낸단 말인가. 에이, 높은 놈들이란 건 일정 때나 지금이나 현지 사정은 깔아뭉개고 큰 소리만 친단 말이야. 이 짓도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백남식은 신문지를 와락 거머잡았다. 그날 진트제 쪽에서 총소리가 울려대는 것을 듣고 백남식은 즉각 부대를 출동시켰다.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회정리 3구 끝머리에서 병력을 산계시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타게 했다. 산발적으로 울리던 총성도 그때는 이미 완전히 멎은 상태였다. 총소리가 그쳐버리자 그때까지 계속되었던 다급함과 긴장감이 허물어지면서 이상스런 불안감과 초조가 밀려드는 것을 백남식은 느꼈다. 장양리 중간목을 지나면서야 불안한 얼굴로 밭두렁 아래 쪼그려 앉아있는 농부한테서 기차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차가 군수품 수송열차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은 이미 끝나고 적들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기습당한 현장은 그대로 전쟁터였다. 아직도 피 흘리는 시체가 여기저기 나둥그러져 있었고 7개의 화물 차량 문들은 전부 열어 젖혀진 상태였다. 부하의 보고로 기관실에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관실로 간 백남식은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기관사와 군인들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맨발에 입이 틀어막힌 꼴이었다. 결박을 풀고 보니 군인은 8비였다. 장교님까지 15명이었습니다. 중사의 대답이었다. 인솔 장교인 중위는 가슴과 북부에 총을 맞고 철길 옆 둔덕에 죽어 넘어져 있었다. 그 위치로 보아 기차를 뛰어내려 적에게 응사하다가 총을 맞은 것이 분명했다. 잘 죽었어. 어차피 사형을 못 면할 형편 같은데. 백남식은 시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대강 40-50명 되는 것 같았고 무기만 가져갔습니다. 대장님이 출동해 주셔서 그래도 피해가 줄었습니다. 망을 보고 있다가 대장님 부대를 발견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중사의 말에 백남식의 머릿속에서는 확 불꽃이 일어났다. 살았다는 생각이었다. 이 한마디 증언이면 사건이 비록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것일망정 책임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다. 기차 앞에는 바위덩이들이 겹으로 쌓여 있었다. 그 바위덩이들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다소 경사진 철길이라 하더라도 달리는 기차가 소총 정도의 공격을 받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과 특별열차 운행이 사전에 탐지되었다는 점과 기습을 위해 그 준비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백남식은 아까 밝아졌던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만 사람 죽고 무기 뺏기고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는 벌컥 화를 냈다. 아닙니다.
적도 두세 놈이 죽었는데 시체를 악자까지 떼밀고 간 겁니다. 시체를? 백남식은 그때서야 군인 8과 기관사 3을 살려주고 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사건 보고입니다. 권 서장이 들어서며 말했다. 또 무슨 일이요? 백남식은 얼굴을 찡그렸다. 보성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소작인들이 지주 집에 난입해서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기분을 파손하고 모두 잡아 쳐넣으라고 하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제지가 안 되고 오히려 경찰에게 덤벼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계엄군이 나서야 될 형편인데 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령하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남소장이란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총 가진 경찰이 민간인들한테 당할 입장이라니. 고양이가 쥐한테 몰리는 꼴 아닌가. 참 더럽게 돼가는 세상이네 이건. 백남식이 의자를 차고 일어났다. 그 다음은 아니 또 있어? 예, 이곳 7동에서 현재 발생 중인 사건입니다. 그 보성에서와 동일하게 소작인들이 지주 집에서 난동을 방침 정한 대로 난동자들은 무조건 잡아들이게 하시오. 예. 당장 급한 건 소작인들이 난동을 부리다가 그 지주 집에 방화를 했는데 그 소방서에서 진화를 위한 병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방서 놈들은 계엄군을 도대체 뭘로 보고 그따위 요청을 해오는 거요? 계엄군이 지금 소방서에 부역이나 나가게 생겼소. 손이 모자라면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끄라고 하시오. 그러잖아도 소방서에서 먼저 지원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지주가 인심을 잃어서 그런지 그 동네 사람들이 서서 구경만 하지 돕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새끼 그거 어떤 새끼인지 집 다 태워먹게 내버려 두시오. 평소에 얼마나 악질로 굴었으면 사람들이 그러겠어. 우리가 할 일은 방화범만 체포하면 돼요. 그놈의 농지개혁법인지 뭔지가 공포되고 나서부터 우리 계엄군이 빨갱이를 잡는 것이 주 임무인지 난동 소작인들을 다스리는 것이 주 임무인지 뒤죽박죽된 것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뭐 불을 꺼? 이런 쌍여러 세상에 어찌 돼가려고 이 꼴인지 원. 갈수록 소작인들의 난동은 심해져가고 에이, 이 짓도 못해먹을 노릇이오. 무슨 보고가 또 있어? 그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보성에 명령하달 잊지 마십시오. 권 서장은 돌아섰다. 백남식은 곧 보성으로 전화를 걸었다. 공포를 쏴서 해산시키고 주모자를 전부 잡아들여. 너무 많은 게 무슨 상관이야? 장소야 학교를 빌리든 어쨌든 거기 사정에 맞춰 해결해야지. 공포만 쏴. 위협 사격은 절대 안 돼. 잘못해서 누가 하나 죽었다면 큰일 나니까. 백남식은 공포만을 강조했다. 일단 화가 나기 시작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무섭고도 골치 아픈 대상인지를 그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농민들이 논두렁을 벗어나 길바닥으로 몰려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돌변하는 것이었다. 그 양순하고 고분고분하던 황소가 한번 성질을 부리며 날뛰기 시작하면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묵묵히 농사를 짓던 그들의 질긴 힘이 폭력으로 바뀌는 것도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 곡식을 가꾸던 연장이 무기로 둔갑하는 것은 더욱 무서운 일이었다. 호미, 낫에서부터 곡괭이, 쇠스랑까지 무기 아닌 것이 없었다. 그는 10일 폭동을 통해서 화가 폭발한 그들의 무서운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민간인에게 총질을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10월로 접어드는 가을은 들녘에서 농익어 가고 있었다. 검푸른 초록빛으로 출렁이던 들녘은 어느덧 황금빛으로 변해 묵직한 흔들림을 보이고 있었다. 바람은 같은 바람이 불어가도 그 바람을 맞는 여름의 들판과 가을의 들판 모양은 완연히 달랐다. 여름 들판이 잔잔하게 물결 이는 초록의 바다라면 가을 들판은 묵직하게 흔들리는 황금의 도가니였고 여름 들판이 처녀의 몸짓이라면 가을 들판은 임산부의 몸놀림이었고 여름 들판이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이라면 가을 들판은 허허허 웃는 어른들의 웃음이었다. 포구의 갈숲도 산의 나무들도 아직 싱싱하게 푸르렀으므로 들녘의 황금빛은 유별나게도 두드러져 보였다. 벼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름기 돌고 살오르는 계절이었다. 뱀도 개구리도 메뚜기도 미꾸라지도 가을볕 속에서 살쪄가고 있었다. 새보기가 고비를 넘기게 되자 아이들은 메뚜기 잡이와 미꾸라지 잡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메뚜기는 저희들을 위한 욕이었고 미꾸라지는 어른들을 위한 수고였다. 물론 좀핏가루 냄새 상큼하고 진한 국물맛 고소한 추어탕을 아이들도 한 그릇씩 안 먹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추어탕은 어른들이 유독 좋아해서 미꾸라지를 잡아가면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아버지의 웃는 얼굴도 보고 칭찬도 듣게 되었다. 미꾸라지 잡이에 비해 메뚜기 잡이는 지천을 듣기가 예사였다. 아이들로서는 메뚜기 볶음이 맛있는 요깃거리였지만 어른들은 반찬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메뚜기 잡아들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강아지 풀 줄기에 꿰인 메뚜기들을 풀숲이나 텃밭에 감추었다가 저녁밥을 먹고 난 다음 눈치껏 볶아내서 밤참을 삼고는 했다. 그러나 올해는 미꾸라지를 잡아가도 어른들이 전처럼 반기지 않는 까닭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살판 났다는 기쁨의 소리가 고삿고삿을 울려대고 어른들이 당산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징치고 꽹과리치며 덩실덩실 춤출 때부터 아이들도 팔딱팔딱 모든 발을 뛰고 깡충깡충 맴돌이질 치며 어른들에게 지지 않게 소리쳐댔던 것이다. 인자 우리도 돈 생겼다. 우리도 인자 부자 되었다. 우리도 인자 쌀밥만 먹고 산다. 그리고 아이들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 다투어 자기들의 꿈을 부풀렸다. 나는 하루에 10그릇 먹고 살란다. 나는 올배쌀을 가만히로 해놓고 묵을란다. 나는 흰떡을 1년 내내 해먹을란다. 나는 쌀밥을 참지름에만 몰아먹을란다. 나는 쌀밥이면 숨 안 쉬고 10그릇도 묵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그런 꿈도 어른들의 한숨과 분노를 따라 차츰차츰 금이 가고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가슴이 휑 비이는 허망함 속에서 울상이 된 얼굴로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봇도랑을 맞거나 웅덩이에 물푸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가을 추어탕은 여름 게장국만큼 어른들의 몸보신에 좋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었다. 싸게 가서 미꾸라지 잡아오니라. 너가 보지 저리 한숨 토해 쌌다가는 기운 다 펴에 탈나겠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기운 없는 몸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범우의 집 마당에는 50여 명을 헤아리는 남자들이 말없이 서 있었다. 어르신, 다들 매웠구만이라. 머슴 천서방이 대돌 아래서 허리를 굽히며 방을 향해 말했다. 천서방의 말을 따라 마당을 채우고 선 남자들이 제각기 자세를 가다듬었다. 곧 방문이 열리고 김사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들 왔는가? 마루 끝으로 나선 김사용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그 말에 맞추어 남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다들 잘 왔네. 자네들을 모이게 한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헛소문을 듣고 어저께 여길 찾아들었기 땀세. 다른 사람들도 그런 헛소문으로 공연시 속 아프게 살란가 몰라. 내 입으로 분명하게 말을 해두고자 함이네. 지금 농지 개혁을 앞두고 세상이 더없이 시끌시끌하고 온갖 소문이 날이 날마다 퍼지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내가 농지를 명의 변경시켜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도 끼어든 모양이네. 내가 그런 못되고 못난 짓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자네들 모두가 듣는 앞에서 내 입으로 똑똑하니 못 박아 말하는 것이니 그리들 알도록 내가 자네들한테 큰 선심은 못 썼어도 그동안 다른 지주들에 비해 다만 얼마나 더 소정률을 낮추었고 토지 개혁이 되든 농지 개혁이 되든 그때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배한다는 것은 일찌감치 내 아들 범우와 한 말이기도 한데 내가 어찌 그리 온당치 못한 짓을 하겠는가. 앞으로 실시될 농지 개혁에 따라 지금 자네들이 짓고 있는 농토는 당연하니 자네들 것이 될 것이니 자네들은 공연시 딴 생각 딴 마음 먹지 말고 애써 지은 농사 추수나 잘들 하도록 하소. 그러고 당부할 말은 지금 세상이 이리 시끄러운 것은 지주들이 자기들 욕심만 채우니라고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땀새 생겨나는 분란인데 오늘 일은 자네들 속에만 담아두고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네. 왜 그런 거 하니 자네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자네들만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속 뒤집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리 되어 분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결국 자네들의 말이 죄인 것인께 내 말 다 끝났으니 다들 돌아들 것이게. 자긴들이 또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어서들 가. 손을 두어 번 흔들어 보인 김사용은 힘없고 느린 몸놀림으로 돌아섰다. 핏기라고는 없이 창백한 그의 얼굴에는 거뭇거뭇한 저승꽃과 함께 병색이 드러나 있었다. 김사용이 방문을 닫자 자긴들은 비로소 뒤돌아서서 대문을 나서기 시작했다. 부인 이 씨는 소리 없이 대문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온화한 얼굴로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김사용의 당부는 2, 3일이 못 가 들마을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김사용이 아무리 당부했다지만 그 듣기 좋은 소식을 이부자리 속에서 아내의 귓볼에 속삭이지 않은 남자가 몇이나 될 것이며 또 남자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리고 말을 끝내고 나서도 요 말 자네만 알고 있어서 소문내서 이문 볼 것 하나도 없은게. 하고 다짐을 단단히 했다고 해도 그 귀간지럽게 들은 자랑 삼고 싶은 말을 가슴에 진득하게 담고 있을 여자가 몇이나 될 것인가. 여자들은 남편한테 다짐받은 것과 똑같은 식으로 다짐을 앞뒤로 박아가며 다른 집 자기네게 입을 달싹이게 되고 그때부터 그 말은 말한 사람이라고는 없는 채 바람 타는 소문이 되어 퍼지게 마련이었다. 항아리 속처럼 넓은 나간 벌에 몇십 호씩 이마 맞대고 있는 들마을들은 9할이 넘게 자긴들이었고 항아리 속에 머리를 넣고 소리치면 되울림이 갑절이나 커지는 것처럼 그 소문은 나간 벌 들마을들의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다. 그 소문은 다른 지주나 소작인들을 동시에 자극했다. 소작인들은 김사용과 다른 자기네 지주를 더 증오했고 지주들은 자기네의 일에 재뿌리는 것만 같은 김사용을 욕해댔다. 윤삼걸은 최익달의 사랑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최익달은 느긋한 얼굴인데 비해 윤삼걸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어쨌거나 서민영이나 김사용 영감 같은 물건들 땀새 재수에 온 붙는단 말이오. 서민영이야 원체로 예수인지 하느님인지 믿으면서 지멋대로 놀아난 미친놈이께로 그렇다 치더라도 김사용 영감이야 구척스럽게 그 무신 개지랄이다요. 윤삼걸이 성질을 부렸다. 그 영감이 암에 그리 인심 얻어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것 값소? 최익달이 비웃음을 입꼬리에 물었다. 영감팽이가 노망을 하는 것이오. 늙었으면 싸게 꼬드라지게 나올 일이지. 헌다는 짓거리가 넌 못할 일이냐 시키고 자빠졌으니 저걸 그냥 성질대로 확 어째 뿔지도 못하고 그 영감탱이 땀새 암시앙토 않든 우리 자기놈들까지 들썩이고 야단 판굿이 났소. 자긴 놈도 들썩이는 것이야 어디 윤 회장 땡만이오? 우리 집도 매 일반이디. 지가장 것들이 들썩이면 뭐라고 떼거리로 몰려댕기면 못할 것이오? 일정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이 지랄 발광친 것이 어디 한두 분이었소? 그리 허도 지그들 뜻대로 된 것이 무엇이가 있어? 말자리나 한다고 똑똑한 척 함수로 앞장선 놈이나 급한 지성질 못 이기고 앞장선 몇 놈 속 때려잡아 불면 깨끗하니 해결돼야 불고 해결돼야 불고 아니었소? 그럼시로 우리가 요리탁게 주인 노릇 해왔는데 무엇이가 그리 걱정이오? 윤 회장이야 아무 걱정 말고 논이나 싸게 이전시키시오. 서울성님 말씀을 들은 게 언제 득달같이 농지개혁을 실시할런지 아무도 모른다고 없디다. 금매요. 그것도 위원장님 맨키로 진작에 끝냈어야 하는데 한 발이 늦은 디다가 사람도 맞던 것들 않고. 무슨 소리오 시방? 지인 논이 많음시로 일가 칭찬만 찾고 앉았소? 안 그러면 어쩌겠소. 어허 윤 회장 어찌 그리 답답하요. 만약에 우리들 일가 친척 부시래기들이 싹 다 똥구녕에 째지게 가냐녀서 집집마다 논을 갈라붙인다 해도 논이 남을 판이디. 우리들 일가 친척이란 것이 거지만 밥술 뜨고 사는 사람들이니 애시당초 그 방법이야 가망이 없는 일 아니겠소? 어먼, 위원장님은 무슨 똑별난 방법을 쓰셨는게라? 윤삼걸이 바짝 타가 앉았다. 어허 이거 참 그것이야 말하기가 곤란한디. 아이고 매 위원장님 한 분에 좀 삽시다. 비밀이야 철통같이 지키겠을게요. 윤삼걸이 더 바짝 타가 앉았다. 이러다가 코 깨지겠어. 최익달이 거만스런 얼굴로 물러나 앉고는 나가 10원을 이문 보려고 하면 최소한은 1원은 없을 생각을 해야 하고 이 시상에 사람이 하는 일에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시상을 사는 법칙이고 이 법칙이야 빨갱이 시상이 돼도 변하지 않을 법칙이요. 이 법칙에 맞춰서 자긴들 중에서 새끼들 많이 딸리고 순한 놈들을 곤란에 따로따로 불러갖고 열마지기 이전시키는 값으로 한마지기 준다는 식으로 하면 말이 세지 않겠다. 얼마나 간단해요. 사람만 보야 믿을 것이 못된 게 9마지기에 대해서는 미리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야겠지라. 아하, 그렇구만이라. 윤삼걸은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연방 고개를 끄덕여댔다. 아 저라 그리 좋아들 말아라. 그 짓도 진작에 했어야지. 인제 때가 늦었다. 최익달은 비웃고 있었다. 그나저나 인자 논바닥 믿고 큰돈 벤짐서 신간 평께 살아온 호시절은 마금하고 있는 모양이오. 최익달은 선하품을 했다. 윤삼걸은 그의 말꼬리에 자신의 말머리를 잇댈 기회라고 생각했다. 저 위원장님 반가운 소식이 뒷기드만이라. 무슨 반가운? 최익달은 거드름을 피웠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 때문이었다. 양조장을 새로 세우신다지라? 윤 회장님 기도 애지간히 없어. 하나 협을 작정인데
어찌 될란지는 모르겠소. 서울 계신 성님이 허가를 내줌시로 하도 협오라고 했었소만. 최익달의 거드름은 더 심해졌다. 양조장을 하면 니까진 뭐 재산 좀 우습고 내 배경을 감히 누가 당해?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국회의원 최익승은 결국 정현동과의 양조장 문제를 포기해버리고 새로 만들 계획을 세워 손아래 최익달과 동업하기로 했던 것이다. 위원장님 혼자서만 좋지 말고 나한테도 그 선잠 짬매 주시오. 나가 살아야 톡톡하니 헐판인게요. 윤삼걸은 갑자기 비굴해졌다. 금매 말이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될 만한 일임사 못할 것도 없들 않겠소. 어디 임은 좋은 일 있으면 나하고 동업하면 그것이야 제 까닭이오.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시오. 나가 시방 뭘 하나 종구고 있는디. 그것이 자신 있다 싶으면 위원장님하고 의논 나누도록 하겠소. 그래 합시다. 우리야 다 아는 사이께로 임은 되는 일이면 뭘 못하겠소. 최익달은 어느새 거드름을 거두고 친근한 웃음을 피웠다. 윤삼걸도 더없이 흡족한 웃음으로 응답했다.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올볕살은 추석을 앞질러 두 파수 전부터 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석은 예년 같지가 않았다. 정월 대보름이 불놀이 없이 어둡게 지나갔듯 농촌의 대명절인 추석도 어디서 풍물 잡히는 소리 하나 없이 지나가고 말았다. 대보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관에서 보름놀이를 막은 것이었고 이번에는 사람들 스스로가 추석놀이를 꾸미지 않은 것이었다. 동네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냉랭한 기운 속에서 10월 6일이 지나가고 말았다. 니도 나도 못 먹게 저 썩을 놈의 나락을 싹 다 불처질러 뿌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소작인들은 누렇게 물든 들판을 노려보며 이런 증오를 폭발시켰고 네 미를 우리한테 추석이 어디에 있어 추석에? 앞날이 깜깜하게 맥힌 판국에 무엇이가 좋다고 놀아날 것이야? 그들은 이런 말로 감정일치를 보았고 풍물? 그거 누구 좋다고 하는 것이오? 배꼽이 요강꼭지가 되게 참고 숨 씩씩 끼리는 지주놈들 소화 잘 되게 해주자는 것이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요리도 속창아리도 없는 것들이요 하고 굽배자는 것이오. 올해 풍물 잡는 손모가지들이요 뭐다 작신작신 뿜질러 뿌려야. 누구의 개입도 없이 그들은 이렇듯 자각적 행동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 추석이 전에 없이 냉랭하게 지나가게 되자 그 기분을 민감하게 감지한 것은 지주들이었다. 스스로의 행동에 캥기는 데가 있는 지주들은 그 분위기에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그때뿐이었고 며칠이 지나자 지주들의 마음은 원상복구되고 말았다. 조성이나 보성이나 벌교에서는 번가리를 하듯 말썽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는 속에서 삐라는 사흘거리로 뿌려졌다. 백남식은 사건을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없었다. 그는 사상자만 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작인들을 무조건 잡아들이는 강경책을 쓰고 있었다. 1단계로 주모자를 색출해서 격리시켰고 2단계로 개개인을 상대로 폭행이 가미된 좌익 혐의를 추궁했고 3단계로 주모자를 재판에 넘김과 동시에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씩 내보내는 방법을 썼다. 그렇게 되고 보니 방화범으로, 폭력범으로, 폭행범으로, 집단 난동범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소작인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소작인들의 행동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자기네 지주의 비행이 확인될 때마다 소작인들은 지주에게로 몰려가는 것이었다. 김종현 내는 두 번째의 매매 조건마저 송 씨에게 무참하게 거절당했다. 나가 여자라고 너그는 애 10%배냐? 어린 반쪽아리도 없어 맘보 묵지 마라. 나가 그런 도적놈 심보 갖고는 다시 내 앞에 얼찐대질 마라. 그놈의 근전실한 상판떼기 베기도 싫은께. 열이 받친 송 씨가 카랑카랑 쏘아댄 말이었다. 그러나 김종현 내는 그 모독적인 말을 하나도 곱깝게 듣지를 않았다. 처음부터 그런 반응이 나오리라고 다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까지는 시간을 끌어가는 한편으로 세 번째 조건을 보다 쉽게 관철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이 타결되기만 한다면 10년 후에는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내 논이 되는 것이었다. 저녁상을 몰린 뒤 김종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방서방이 찾아들었다. 어쩐 일이다요? 송님이 다 우리 집으로 오고. 어여 들어오시오. 지나가던 길에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그랬네. 방서방이 웃음 띠며 예사롭게 말했다. 나가 요새 이 세상에서 질로 부른 게 바로 성님이요. 우리가 썩히는 속 안 썩이고 산게 성님이 얼마나 좋겠소. 김종현은 마주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고는 그러고 결국에 가서는 논이 공짜로 생기는 건 아니겠소. 안손상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상몰수의 무상분배인게.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것이야 더 두고 볼 일이고. 근데 말이지 자네들이 요새 벌이고 있는 일을 나도 들었는데 그것이 다 흥이라는 것이더만.
헛일이라? 김정현이 놀라며 말허리를 잘랐다. 나가 들은 말로는 말이지 윤 부자네 돈이 절반이 넘게 폴리세 딴 사람 앞으로 이전돼 버렸다는 것이요. 그것을 알고나 그 일하고 댕긴가? 누가 그럽디요? 김정현이 눈을 부릅뜨며 말을 더듬었다. 그걸 알면 뭘요? 읍사무소 서류가 그렇다는디. 저런 오살 육실을련 요런 가지기를 쫙쫙 찢어 죽일련. 김정현은 부릅뜬 두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뽀독뽀독 이빨을 갈아붙였다. 근데 말이지 그 꼴한 것이 윤 부잣집만이 아니고 여그 들모래 논 가진 최익딸이 윤삼거리가 그 집안 그 모양인 것이네. 그래서 그 집들 자긴들이 며칠 있다가 한눈에 들고 일어날 판이라더만. 어쩔라구라. 어쩌기는 서로 신보태 가짜로 넘어간 소유권 되잡게 하는 싸움을 벌이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라고 손금 메고 앉았을 수 있겠소. 심야 보탤수록 씨지는 법인께 한눈에 나서야지라. 잘들 생각해서 허소. 공연시 몸만 상하고 안 될지도 모를 일인께. 방서방은 슬그머니 꼬리를 사리는 척했다. 성님이야 태평원께 하는 소리구라. 우리는 시방 중야산에 하는 판이오. 요번에 아주 끝장을 보고 말아야겠소. 김정현이 다시 뽀드득 이빨을 갈아붙였다. 엇비슷한 시간에 최익달의 자긴 집에서 노서방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삼걸의 자긴 집에서는 임서방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고읍들을 관통하고 있는 신장로에 사람들의 행렬이 나타났다. 그 행렬은 신장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등등한 기세로 읍내 안통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행렬은 남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수는 400을 헤아렸다. 그 행렬은 홍태거리 변전소 앞에서 멈추었다. 여기서부터는 뜀수로 아까 우리가 연습한 구호를 모기야 터져라 모기야 째져라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오. 하고 군인이고 경찰이 우리 앞을 막을 것인께 절대로 겁먹지 말고 읍사무소까지 가는 것이오. 공포를 쏴도 그것이야 공포니까 겁먹을 거 없고 우리를 해산시키려고 덤벼들면 서로서로 폴도 끼고 골마리도 잡고 이어서 죽으나 사나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쳤으요. 우리가 요일에 젖불면 우리는 인자 새끼들 될 걸 굶어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 그 기막힌 사정을 모두 가심의 말뚝으로 받고 우리 뜻이 풀릴 때꺼정 사흘이고 나흘이고 읍사무소 앞을 지키겠다고 작심들 허여요요. 다들 그리 작심들 되었어? 김정현의 흥분에 찬 말이었다. 작심 되었소. 하모니라. 사람들이 팔을 치뻗어 올리며 합창했다. 되었어. 갑시다. 10명씩 줄을 맞춘 행렬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 땅 내놔라. 선창이 나왔다. 우리 땅 내놔라. 복창이 힘차게 터져올랐다. 악질 지주 처단하라. 악질 지주 처단하라. 땅을 차는 수많은 발소리와 함께 대열의 복창이 우렁찼다. 대열 뒤로는 뿌연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땅도정놈 잡아내라. 땅도정놈 잡아내라. 갑작스러운 함성에 놀란 사람들이 집집에서 몰려나왔다. 몇몇 아이들이 어느새 대열을 따라 뛰고 있었다. 그들의 행렬은 횡계다리 목에서 제지를 당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세 겹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다들 해산하시오. 강상사가 대열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 땅 내놔라. 그의 말에 대꾸라도 하듯 김정현이 팔을 치뻗으며 구호를 선창했다. 우리 땅 내놔라. 복창하는 소리가 아까보다 더 컸다. 강상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김정현에게로 다가섰다. 이봐, 대표인 모양인데 좋은 말로 할 때 해산시켜. 우리는 대표가 따로 없어. 우리가 못하다 대표제. 글쎄 잔소리 말고 해산해. 못하겠어. 우리 땅 우리가 뭐다 찾겠다는디 어째 군인이 간섭이요. 군인이면 빨갱이나 잡으시오. 뭐야 이 새끼, 너 지금 계엄 상태란 걸 몰라? 깜빵에 쳐넣어야 정신 차리겠어.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오. 그까진 말이 무서움사 애시당초 나서지를 않았어. 우리 헐마 혀야 쓰고 쓴게 당신이야 당신 할 일 시작하시오. 김정현은 까딱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내뱉고는 대열로 돌아서며 자 우리 앞으로 나갑시다. 악질 지주 처단하라. 울부짖듯 선창했다. 악질 지주 처단하라. 복창이 터져오르며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을 가로잡은 30여 명의 군인들은 대열을 막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뒤로 밀리고 있었다. 땅도정놈 잡아내라. 땅도정놈 잡아내라. 읍내 안통이 시작되는 어귀라 그동안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 떼를 짓고 있었다. 우리 땅 내놔라. 우리 땅 내놔라. 구경 나온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구호를 복창하는 소리는 더 우렁찼다.
김성병, 전화로 병력 지원 요청해. 강상사가 뒤로 밀려나며 옆에 부하에게 명령했다. 악질 지주 처단하라! 악질 지주 처단하라! 구경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수군거리기도 하고 혀를 길게 차기도 했다. 구호를 외치는 대열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호미열 10도 뒤로! 공포 발사 준비! 강상사가 명령했다. 맨 뒷줄 병사들이 신속하게 뒤로 물러서며 총들을 어깨 위로 올렸다. 발사! 총소리가 진동했다. 대열이 주춤했다. 땅도장놈 잡아내라! 김종현이 부르르 떨며 소리질렀다. 땅도장놈 잡아내라! 김종현의 외침처럼 복창하는 소리에도 찬기운이 서려 있었다. 구경꾼들은 총소리에 놀라면서도 흩어지지 않았다. 대열은 공포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총소리도 잇따라 울려댔다. 구호와 총소리가 뒤섞이는 속에서 대열은 어느덧 극장 앞에 이르러 있었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 뭐라고 자빠졌는 거야? 청년단까지 병력 총동원해서 소아다리 앞 삼거리 전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 해산시켜! 죽이지만 않으면 돼. 대열이 극장을 넘어섰다는 보고와 함께 두 번째 병력 지원 요청을 받은 백남식이 내린 명령이었다. 대열이 제재소 앞에 다다랐을 때 경찰과 청년단원들이 나타났다. 읍내의 모든 병력이 총동원된 것이고 총을 들지 않은 청년단원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즉각 개선하라.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킨다. 명령이다. 즉각 개선하라. 토벌대장 임만수가 목에 핏줄을 세우며 외쳤다. 우리 땅 내놔라! 김종현이 부르짖었다. 우리 땅 내놔라! 대열이 복창하며 앞으로 서너 발짝 움직였을 때였다. 작전 개시. 임만수의 명령에 따라 대열을 에워싸듯 하고 있던 군인, 경찰, 청년단원들이 개머리판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열 사이사이로 뛰어들었다. 아우성과 비명이 뒤엉키며 제재소 앞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했다. 구경꾼들이 골목으로 피해 달아나고 제재소에 톱 돌아가던 요란스러운 소리가 뚝 멎었다. 불시의 공격인데다가 소작인들은 맨주먹이었으므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개머리판에 찍히고 몽둥이에 얻어맞고 구둣발에 짓밟히며 나둥그러지고 거꾸러져가는 소작인들의 모습을 구경꾼들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지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10월 중순의 투명한 햇살 속에 핏방울들이 여기저기서 튀겨오르고 있었다.